네,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또 안건우 경제정책산업부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린벨트 문제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보존하자 이렇게 정리를 했죠. 그런데 저기 박 의장님 보면 정말 이번 그린벨트 논란이 중구난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혼란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받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죠. 일단락이 되긴 했지만 그동안에 당청 간의 엇박자도 굉장히 심했고 또 당내의 유력 주자들이나 중진 의원들도 서로 조금 다른 얘기들을 하면서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웠고요. 근데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화성이 굉장히 높은 주제입니다. 이게 이제 오랫동안 국토보전 정책으로 유지해왔던 정책이고 지금처럼 이제 투기 거품이 심한 상황에서 잘못 그린벨트를 손을 댔을 때 그게 가져올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좀 신중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공론화를 시도했어야 되는데 마치 이게 좀 여론을 떠보듯이 한쪽에서는 이제 그린벨트 해제설을 흘리면서 이제 혼란이 증폭됐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대통령이 나서셔서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락이 됐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22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 과연 그 정책의 효과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거는 정권을 막론하고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일관성, 지속성, 효과성 이런 게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조금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되짚어보고 그 정책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지금 뭐 문책성 인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높은데 그런 여론도 좀 귀 기울여 드려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그린벨트 해제 어제 대통령이 정리하면서 일단락은 됐습니다만 그에 따르는 그럼 공급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문 대통령이 거론한 태릉 골프장 얘기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태릉 골프장 일단 어떤 곳인가요? 일단 보도에서 본 대로 83만 제곱미터 상당히 좁진 않습니다. 넓은 부지인데 서울 노원구에 있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6년에 원래는 이제 교련 훈련장으로 쓰다가 그러다가 군 골프장으로 바꿨습니다. 육사 전용 골프장으로 바꿨고 그래서 그런지 특이하게 각 사단 공병대가 한 홀씩 공사를 맡았거든요. 홀마다 군부대 마크가 있다고 합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유일한 골프장이어서 좀 전현직 군 장성들이 자주 찾았고요. 골프를 치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과 달리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은 권양숙 여사와 함께 재임 기간 내내 종종 찾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뭐 상당히 역사가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 박 의장님, 사실 이 태릉 골프장만 하면 뭐 여기다 그 주택을 공급한다고 해도 한 10,000채 정도? 이거 넘기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결국 옆에 있는 육사까지도 좀 이전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고민해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육군사관학교만 서울에 남아있잖아요. 나머지는 다 옮겼고. 그래서 육사 부지 이전은 이전부터 별도의 이슈로 있었는데 태릉 골프장을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여기를 개발하게 된다면 바로 인접해 있는 이게 뭐 바로 담옆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육사 부지까지도 이전해서 조금 넉넉한 그 주택 공급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한편에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뭐 또 다른 차원의 정책 결정이 필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미니 신도시급은 들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0,000채 정도면 송파 헬리오시티가 9,000채 정도 되니까 그 정도는 들어설 수 있고 무엇보다 큰 장점은 정책 추진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공이 보유한 택지이기 때문에 이 수용하고 보상하고 이런 절차들이 다 생략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3기 신도시가 2024년, 25년 정도에 분양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3기 신도시보다 더 빨리 분양될 수 있어서 아마 정부가 여러 고민 끝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또 다른 부분에서 지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그린벨트 해제 문제 논란 일단락 되고 나서 이제 거론된 이 태릉 골프장 부지 이 또한 그린벨트라는 곳이잖아요.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해서 지적인데 사실 이런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문제 지적하신 대로 태릉 골프장도 역시 용도 지역의 그린벨트라는 게 뭡니다. 문 대통령의 언급에 환경운동연합도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많이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태릉 골프장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도 과거에 이런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더욱더 2018년에 정부가 태릉 골프장을 택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했을 때 고 박원순 서울시장 때 세차게
반대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예. 당시에도 주장이 그거였거든요. 태릉 골프장도 결국 그린벨트다. 그러게요. 그리고 도심의 고밀 개발을 방안할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이런 걸 고민하지 않고 네. 왜 손쉬운 결정만 하려고 하느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 네. 근데 한참 이제 뭐 그린벨트를 푸냐 마냐 할 때 우리 안건우 기자도 뭐 강남 지역 그린벨트도 취재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강남 그린벨트는 결국 보존하기로 하고 그럼 강북 그린벨트는 푸는 방향으로 간다. 뭐 이런 비판 나오겠는데요. 사실 제가 공인중개사들 좀 전화를 돌려봤습니다. 네네. 각 지역 공인중개사에 전화를 돌려봤더니 일관된 얘기가 뭐였냐면 예. 결국 강남의 그린벨트 장기말을 옮겨다가 강북으로 옮기는 거 아니냐. 그러게요. 이거는 결국 그린벨트 말만 옮긴 것뿐이지 예, 예. 크게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예. 지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 안건우 기자가 잠시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태릉 골프장이 서울에 있는 유일한 군 복지시설이다 보니까 이번에 이 태릉 골프장 언급된 것 자체가 군 홀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요. 일부에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만 국방부가 즉시 입장을 발표했어요. 네. 관계부처하고 협의하겠다고. 2018년도 한 차례 얘기가 나왔을 때는 국방부에서 좀 어렵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예. 전국에 그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이 32개입니다. 네. 적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그 과연 군이 그렇게 많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적절성 논란이 있어 왔고 네. 이게 이제 서울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골프장인데 군복지라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일부 이제 전현직 군 간부들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네. 사병들의 복지나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어서 네. 뭐 그런 이유로 이 여기 개발이 어렵다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예. 앞서 이제 강남은 놔두고 강북만 푸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이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 점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정책 추진 속도 면에서 여기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민간한테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하고 이런 절차가 없습니다. 근데 강남 그린벨트만 하더라도 사유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다 이런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투기가 덜한 지역이잖아요. 강남에 비해서. 그래서 같은 그린벨트를 풀더라도 부작용이 좀 적지 않겠냐. 그러나 이제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들 입장에서는 그린벨트 정책이 갖는 그 자체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 분명히 반대 여론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린벨트는 어쨌든 지금 보존하기로 하고 지금 태릉 골프장 개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이 주택 공급,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또 새로운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한 얘기인데 이게 상당히 지금 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저는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길거리국장, 카톡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태년 원내대표의 얘기는 지금 뭐 청와대 국회 다 세종시로 내려가자. 그래서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된다. 박 의장님, 이거 가능할까요? 그 2004년도에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위헌 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 행정복합도시 정도가 아니고 예. 행정수도, 여기서 행정수도라 하면 국회, 청와대, 대법원 같은 주요 기관까지 네.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게 헌법을 개정하거나 혹은 헌법 개정에 준하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됩니다. 네. 제가 어제 김태년 대표의 연설을 들으면서 조금 유감인 점은 예. 저희는 원론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는데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논의를 하려면 예. 먼저 좀 로드맵을 내놓고 나서 어떤 국민적 합의 절차를 통해서 또 어떤 시간표에 따라서 이걸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야 예. 저 제안이 이제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고 또 정치권 내에서나 국민들 사이에서 논의가 될 텐데 네. 지금 전원의를 던지는 배경이 부동산 정책 난맥상으로 여러 가지로 지금 여론에서 공지에 몰려 있는데 예. 그걸 좀 무마해 보기 위해서 더 큰 이슈를 던진 듯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당에서 전원의를 진지하게 정말 하시려면 네네. 지금까지 이 정부 들어서 취했던 균형발전 정책이 과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좀 평가를 해보고 네.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인구가 다시 50%가 넘어섰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로드맵을 내놓고 나서 제안을 해야 이 논의가 좀 진지하게 공론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일단 방금 전에 이제 박 위원장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관련 관련 영상을 좀 보고 오려고 하는데요. 사실 행성수도 이전에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정권 초에 이 부분을 또 한번 강조한 적이 있는데요. 과거 목소리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서울이 바로 수도인 것은 모든 국민이 우리나라의 국가 구성에 관한 강제력에 있는 법 규범으로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행정수도 이전을 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더 좀 멀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뭐 개헌은 사실은 이 이슈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권력 구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개헌과 관련된 사항들이 있는데 지금 정치권 내에서 뭐 박병석 의장도 그렇고 예. 일부 이제 개헌론이 있긴 합니다만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했던 개헌안이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되면서 네. 사실 이게 개헌 동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예. 여당이 180석 가까운 의석을 얻어서 개헌선에 근접했다고 하지만 이게 한 번 이렇게 좀 그 숨이 죽은 개헌론을 다시 불지피려면 비단 행정수도뿐만이 아니고 네. 개헌 전반에 관한 논의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이슈 하나만으로 개헌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개헌을 하려면 200석 이상이 필요하니까 지금 가장 사실 현 정부 여당 입장에서 필요한 게 정의당의 찬성일 텐데 이런 개헌에 대해서 정의당 입장은 어때요? 저희는 뭐 개헌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87년 체제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헌이 이루어진 지가 너무나 오래됐고 그동안의 사회의 변화에 예. 우리 헌법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헌을 해야 되는데 예. 근데 개헌은 이제 정치권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어떤 당리당략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부 임기 내에 개헌 논의를 과연 시작할 수 있을지 더군다나 지금 이제 제1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성은 조금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